안녕하세요. 킥코드의 이주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노션 서밋에서 발표드렸던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전달드리려고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스타트업과 비즈니스를 위한 노션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기획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앞에서 많은 강연자분들께서 이미 노션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강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능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님은 1인 10역입니다. 그 이상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죠. 시간은 모자라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고 데이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일을 처리하느라고 종종 과부하에 걸리고 번아웃을 경험을 하는 분들도 많죠. 대체로 이분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정말 중요한 가치 중 하나죠. 노션으로 똑똑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션은 노션 하나로 사용하기보다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많아요. 노션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 관제탑으로 사용을 하시면서요. 하나의 액션을 취하면 여러 가지 행동이 가능하도록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노션 API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데 그 데이터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슈를 해결해야 할 때, 그리고 인력이 부족할 때,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서 확실하게 시간이라는 가치를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참 어려워서 재차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앞서 연사분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것을 감안하여 이미 여러 번 언급하셨을 것 같아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노션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하게 기획하고 설계해서 꾸준히 잘 정리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기록하고 그 기록을 검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실 수 있어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저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꾸준한 기록을 통해 변화한 소규모 비즈니스 대표님들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킵코드는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12월 기준 총 437건의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월 평균 14.4회 정도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컨설팅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데 그 상담도 158건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킵코드는 노션이라는 생산성 도구를 통해서 정리하기 힘든 정보를 와르르 한번 쏟아내서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런 다음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되찾아주고 혼란 속에서 명확한 길을 찾아주는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본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요, 많이 놀라시는데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병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환자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병원의 시스템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료 정보 시스템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의료 영상 시스템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간호사들의 업무 동선은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 이 병동의 매뉴얼과 업무 절차서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고, 교육 시스템은 어떠한지,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죠. 코로나19가 지나간 지금 시점에 임상시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지금 그 임상연구와 관련된 업계에서 QA 업무라고 품질 보증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연구 업계에서도 데이터 관리와 기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제 본업은 많은 부분 킵코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치가 맞닿아 있어요. 제가 2021년 1월에 한 대학병원의 의료 빅데이터 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당시에
아,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야 되는구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는구나.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 독특한 배경과 이러한 경험이 녹아든 컨설팅을 통해서 아는 분들이 정말 입소문을 많이 내주셨고 2021년부터 정말 거의 한 달도 쉬지 않고 많은 분들의 시스템 설계를 돕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은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의 현실입니다. 체계가 없는데 혼자서 많은 일을 해내야 되죠. 자동화를 꿈꾸지만 시작이 어려워요. 자동화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 작업에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하고 계실 거고요.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어려운데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로 자동화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이실 수 있어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도 부족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만 하거나 중요한 일조차 하지 못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부서나 팀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시스템은 많은 대표님들에게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빨리빨리 해내야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다지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루시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아는 대표님의 시스템 구축 전에 어떤 요구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야 될 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당장 시스템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죠. 그렇게 미루다가 이슈가 터지게 됩니다. 대표가 없는 동안 일이 돌아가지 않고 부재 중에 팀원 관리도 불가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계속 놓쳐서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거고 성금은 받았는데 잔금이 언제 받았는지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서 매출에 구멍이 발생이 되기도 할 거고요. 아직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당장 직원을 채용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출 대비 고정비가 증가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를 지향하는 노션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노션은 빈 페이지를 딱 마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시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 빈 페이지가 축복과도 같거든요. 이 무궁무진한 노션의 세계 속에서 무엇을 채워나갈지 참 저한테는 두근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이 빈 페이지를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사용을 하기에도 비즈니스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이런 노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기획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일관성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검색이나 조회가 어렵게 될 거고요. 어떤 것을 연동하거나 자동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협업하는데도 좀 비효율적이게 될 거고요. 외부로 잠깐 뭔가 클릭을 잘못해서 정보가 쉽게 유출돼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중복 작업이 오히려 증가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내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정의를 하시려면요. 우선 누가, 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디에 기록하는지 텍스트로 명확하게 규명을 해보시고 그리고 기존 기록 형태라든지 운영 방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페이퍼로 사용되는 서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페이퍼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업무의 절차들을 상세히 규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필요한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좀 자세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각 다 한 줄씩 다른 시스템의 어떤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 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각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형식으로 관계되어 있는지는 생략을 할 겁니다. 페이지 기획을 하실 때는요. 사용자별 페이지 기획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님만 접근하는 페이지, 내부 직원과 공유하는 페이지, 외주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과 공유하는 페이지, 고객과 소통하는 페이지처럼 말이죠. 그리고 페이지를 기획하시고 데이터베이스 기획하실 때 줄여야 할 습관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드려요.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톡을 체크박스 블록만 사용하는 것, 페이지를 폴더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 하나의 속성이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절히 데이터베이스를 기획해서 관계형으로 연결하고 페이지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데이터를 기록할 때도 하나의 속성이 한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좋은 습관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는 그 끝에 자동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동화는 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각 업무 절차별로 상세한 알림이 계속해서 중복 작업으로 필요한 것들은 자동화를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고객과의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동화를 예외로 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드와 함께 시스템의 변화를 겪으셨던 분들의 사례를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요. 체계 없는 회사에서의 텔피라는 주제로 제가 세 분의 시스템을 가지고 왔어요. 시스템은 사실 개인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오픈을 잘 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조금 개인정보를 최대한 가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마이커리어인데요. 스타트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투두리스트로 쓰시는 것들도 있고요.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끝내야 된다라는 것들 잘 기획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전보드라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빈칸이 보이죠? 이 빈칸은 이 대표님께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래요. 그래서 이룬 것들은 진짜 사진을 넣어서 내가 이번에 올해에 어느 정도의 일을 이뤄냈는지 비전보드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쓰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투두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낸 일들을 기록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고 종속성 그 연관관계를 이용해서 이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을 해야 된다라는 형식으로 화살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프로그램 관리인데요.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이외에 앞으로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이 판매 상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비마이 커리어에서 어떤 것들을 판매를 하는가, 어떤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지를 함께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들도 가졌고요. 그리고 투두리스트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캘린더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일도 수학이에요. 학생을 위한, 강사를 위한, 원장을 위한 제가 이 세 가지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팀별 페이지가 있어요. 그 일도 수학 강사분들까지 같이 사용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페이지 안에는 각 반별로 어떤 학생들이 있고 출결 이슈, 그 반의 학생들의 숙제 관리, 그다음에 코칭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학생들의 진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매뉴얼을 정말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조교 선생님이 계속 바뀌는 경우에 이게 새로 온 조교 선생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이 매뉴얼을 보면은 처음 온 사람 그 누구도 다 처음부터 따라서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매뉴얼도 너무나도 잘 만들어 주시고 계시고 무엇보다 제가 학원에 대한 학원 학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수업하실 때마다 이제 영상 강의를 찍으시고 이런 식으로 수업 중 보강 그리고 수업 완료된 건 안 보이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시는 것들을 다 이제 찍어서 영상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올리실 때는 유튜브는 이제 뭐 제한된 링크 보기가 되고 뭐 이렇지만 비밀번호를 쳐서 페이지에 들어가고 그 페이지 들어간 다음에 영상 비밀번호도 있어가지고 그 비밀번호가 있는 학생에 한해서 이 영상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는 체계적인 디자인 에이전시 디블러라고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디블러의 팀 페이지예요. 팀 페이지에 각각 들어가면 각자 팀원들의 개인 페이지도 있고 프로젝트 관리, 클라이언트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한 팀원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각각 뭐 출퇴근을 찍는다거나 바로 상담 문의 기록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심층 인터뷰지라고 해서 고객의 인터뷰 내용을 바로 확인을 한다거나 스크랩 내용을 확인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업무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거는 대표님 화면에서도 이 팀원 전체의 할 일 그리고 진행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객 소통 페이지라고 해서 그 디자인을 하면 아이데이션부터 해서 작업 사항이 1차, 2차 시안이 나오고 최종 시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의사소통을 하면 위로 자꾸 없어지잖아요. 근데 각 고객마다 이렇게 개인 페이지를 주고 이 개인 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요. 이 페이지도 다 암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개인 페이지에서 접속을 잘 하셔서 내 거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페이지도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노션 차트를 이용해서 이런 차트 분석도 현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투명한 내부 운영 시스템이에요.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부 고객도 관리하는 병원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연세우일 치과병원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병원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 재미있었던 프로젝트였어요. 의료 장비와 의료 기기를 잘 관리하기 어려웠는데 이거를 이제 장비명부터 시리얼 넘버, 의료기기 관리 번호까지 다 체크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기가 고장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증상으로 어떤 기기가 언제 접수가 돼서 언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이 있는데요. 병원이 대부분 이제 종이로 소모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소모품 신청이죠. 종이로 정자를 그려가지고 언제 얼마나 소모품을 언제 신청한다라는 종이를 이제 과별로 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신청을 노션으로 받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자는 소모품 신청해야 될 걸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도 아주 잘 구성을 해주셨고요. 조직도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도에 해당 사람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발령 현황부터 전반적인 이 고객의 이 내부 직원의 보고서 기록 현황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디 포커스라고 1대1 PT샵이에요. 빈틈없는 직원 관리라고 불러드리고 싶은데 PT샵인데 직원들이 퀄리티가 다르면 똑같이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 관리하는 걸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케줄링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과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팀 대시보드에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 총 회원 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 수는 몇 명인지, 대기 중 수는 몇 명이고 정지는 몇 명인지 뭐 이런 식으로 각 트레이너마다 각 팀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표가 전체적인 팀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프로그램마다 그 가격이라든지 횟수, 뭐 매출 건수 이런 것들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고 스케줄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생님들마다 고정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고정 스케줄이 어디가 비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작은 공방을 만들어가는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Make Me Cake예요. 수제 케이크 주문이 어렵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수제 케이크를 주문을 많이 해봤는데 수제 케이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채널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문서를 텍스트로 작성을 하게끔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텍스트를 다 작성을 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주고받고 뭔가 뭐 어떤 게 추가되는지 뭘 추가할 수 있는지들을 주고받고 다시 그 텍스트를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 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기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뭐 클래스 관리라든지 투두리스트는 똑같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노션이랑 연동되는 폼을 통해서 옵션을 선택하게 하고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얼마인지 계산이 이루어지게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노션의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요. 뭐 이외에도 관련 레시피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방은요, 바이블이라고 해서 공방이 잘 움직이게끔 하는 톱니바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뜨개실로 해서 되게 예쁜 귀여운 인형을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키트도 판매를 많이 하시고요. 굉장히 이 업계에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 키트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도구랑 재료 관리라든지, 그리고 각 키트마다 얼마나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 관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필요한 상품들을 다 볼 수 있게 하고 차트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요. 필요하면 할인 정책도 필요하면 추가하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을 향하는 시스템이라는 케이스로 제가 묶어봤어요. 첫 번째는 율 잉글리시라고 수강생을 위한 인증 시스템을 만든 페이지인데요. 일단 저랑 노션으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 같이 강의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각 그 학생들이 인증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인증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학생의 진도라든지 소감이라든지 선생님의 피드백을 확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콘크리트라고 진심을 다해 운영하는 커뮤니티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요. 똑같이 이제 노션으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도 목표를 입력하고 그 목표에 대한 어떤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록 보관서에 쌓이게 되고요. 이 기록 보관서에 자기의 어떤 피드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증을 했는지, 내 달성률은 어떤지, 내가 만든 콘텐츠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제가 진심을 다해 운영하는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피드백을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피드백도 굉장히 한 명 한 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정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콘크리트 갤러리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노션이 좋은 점이 프로 플랜을 사용을 하시면 어떤 문서를 올리시거나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실 때 용량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들도 많이 올려도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매거진도 꾸준히 운영을 해서 게시판 형태로 사용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봤고, 무엇보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그다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미루게 되고 멈춰서게 됩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 정말 그럴 때마다 대표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 만든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드리긴 하지만 되게 다그치고 혼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비즈니스의 현실부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기획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비즈니스를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는 노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션 시스템을 통해서 시간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킵코드는 노션을 활용한 시스템 기획으로 많은 분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그것을 정리하고 설계하고 완성해가는 단계마다 그 노션으로 만든 시스템과 함께 한다면 더 단단하게 될 거예요. 체계적인 노션 시스템의 시작은 데이터베이스 기획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킵코드와 관련된 소식이나 관련 스토리,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QR코드 찍어서 한번 링크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킵코드의 이주희였습니다. 다음에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